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면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공면이란 무엇인가 수학적인 정의에서 우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면임의 충분히 작은 영역은 좌표 평면 R2의 영역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것이 대략적인 공면의 정의인데요. 먼저 우리 곡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매개화된 곡선을 생각하면 임의의 점 P에서 이 곡선 안에 근방을 생각해 보면은 조그만 근방을 생각해 보면은 거의 1차원 선분과 닮아 있습니다. 선분의 양쪽 끝점은 빠진 이런 열린 구간과 닮아 있는데요. 비슷하게 공면에서도 공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구멍도 좀 뚫려 있고요. 네, 이런 2차원 그런 영역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임의의 공면 위의 아무 점 위에서 거기에 P를 포함하는 조그만 근방을 잡으면은 이것이 우리 좌표 평면에서의 어떤 열린 집합과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공면의 대략적인 정의인데요. 그러면은 엄밀한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는 단순히 정의를 할 때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선 영상들에서 곡선의 성질들을 곡선 위에서 미적분학을 살펴보았는데요. 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성질을 곡선 위에서의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살펴보았는데 공면에서도 마찬가지 이론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공면에서 미적분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정의를 할 것은 D는 우리 좌표 평면 R2의 어떤 열린 집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x가 D에서 R3로 가는 이런 함수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것이 좋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좌표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 코디네이트 패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정의는 우리가 XUV, YUV, ZUV로 썼을 때 이 X가 1대1이고요. 단사라는 뜻입니다. X가 단사이고
그 정칙 사상 이럴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x가 그 좌표 조각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대1이라는 것은 내 정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정칙 사상이라는 것은 정의를 다시 한번 쓰면은 이거는 그 x의 야코비 행렬이니까 네, 6분의 죄송합니다. 네, 야코비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네, 이 그 사상 x의 야코비 행렬은 x는 이제 벡터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벡터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야코비 행렬의 이 야코비 행렬의 그 랭크가 2라는 것과 이제 동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x가 정칙 사상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랑 같냐면은 이게 지금 3 곱하기 2 행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열 벡터가 이제 이 열 벡터 두 개, 이 열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말과 동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xu를 xu를 요 벡터라 하고요. xv를 이렇게 놨을 때 두 벡터가 1차 독립이다 라는 것과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좌표 조각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좌표 조각은 1대1이고 정칙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좌표 조각이 이것이 우리가 이 책에서 이제 적절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적절하다라는 뜻은 코디네이트 패치가 이제 프로퍼하다는 뜻은요. 프로퍼하다는 것은 이제 이 x의 그 역함수, 그러니까 그 치역에서 x의 치역에서 d로 가는 역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연속함수가 되면 그러면은 이 좌표 조각이 프로퍼하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면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공면을 이제 3차원 유클리드 좌표 공간 안에 속해 있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속해 있는 어떤 부분 집합이 공면이라는 것은요. 정의는 이 정의는 M 위의 임의의 점 P에 대해 P의 근방을 포함하는
m의 적절한 조각이 존재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은 그 m을 우리가 공면이라고 부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면의 이제 다시 말하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속해 있는 공면의 이제 엄밀한 정의인데요. 그래서 네, 그 좌표 조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좌표 축은 앞으로 UV라고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면을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어떤 3차원 유클리드 공간 안에 어떤 부분 집합인데요. 그랬을 때 여기 어떤 U0, V0가 있고요. 이게 D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이 이 D라는 영역이 X라는 이 영역에 의해서 여기 어떤 P하고 P의 근방으로 이 근방으로 갔을 때 이랬을 때 이것이 1대1이고 1대1이고 그리고 x가 정직이고 x가 1대1이고 정직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제 이 m 위에 한 점 p를 포함하는 어떤 좌표 조각이 되는데요. 그거를 m 위에 임의의 점마다 다 할 수 있으면 m 위에서 어떤 점을 잡아도 여기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평면의 어떤 영역에서 이 m에서 그 점을 포함하는 어떤 영역으로 가는 그 적절한 좌표 조각을 우리가 항상 잡아줄 수 있으면 그러면 이 m을 우리가 공면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좌표 조각과 그 적절한 좌표 조각 그리고 공면의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예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2차원 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 구는 3차원 점 P1, P2, P3인데 그 제곱해서 더한 것이 1이 되는 그 이제 구면을 말하는데요. 이거 원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구면 스피어 2차원 스피어라는 뜻에서 제가 S2라고 이제 썼는데요. 이 스피어가 공면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면이라는 뜻은 그 스피어 위에 임의의 점을 택했을 때 그 점을 포함하는 그 적절한 좌표 조각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PS2에 대해 S2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이제 P는 그러면은 P를 지금 제가 P1, P2, P3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닙니다.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니까요. 0이 아닌
i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성을 잃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P3가 이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P3가 0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P3가 0보다 작다고 제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P가 여기 뭔진 몰라도 어떤 이 남반구에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 점 P를 포함하는 좌표 조각을 다음과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 V, 마이너스 U제곱 빼기 1 마이너스 U제곱 빼기 V제곱의 루트. 요거를 생각하면 요거는 지금 분명히 요거 할 때 이제 D는 이제 U 그리고 U제곱 더하기 V제곱은 1보다 작은 곳을 그런 영역을 제가 정의역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XUV는 지금 이 좌표 평면 안에 이런 반지름 1인 원을 지금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그림상으로 이 적도는 적도는 뺐습니다. 경계는 빠지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이 남반구 부분으로 여기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D면은 이 남반구가 X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치역은 P를 포함을 하고요. P를 포함을 하고 저의 주장은 이 X가 적절한 좌표 조각이 된다는 것을 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것이 X는 1:1이고 X 인버스도 1:1, X 인버스는 1:1일 뿐 아니라 X 인버스가 연속 그리고 X는 미분 가능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X가 정칙이어야 하니까요. 여기 이제 1차 독립이 된다. 이 세 가지를 보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이면은 이제 적절한 좌표 조각이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다른 것은 이제 체크해 보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이 세 번째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U는 지금 1, 0, 루트 1 마이너스 U제곱 빼기 V제곱분의 U가 되겠습니다. XV는 0, 1 마이너스 U제곱 빼기 V제곱분의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는 UV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UV에 관계없이 두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이 X가 이렇게 정의한 X가 정칙이 되고 이 X가 적절한 좌표 조각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P를 포함하는 적절한 좌표 조각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이디어는 이제 P가 제곱해서 1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북반구든 남반구든 아니면은 이 점 P를 이렇게 이런 반구 몇 개로 이렇게
이 구면 전체를 이렇게 잘 덮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X, Y, Z 그리고 또 그 부호에 따라서 예를 들어 6개의 반구가 있으면은 그 반구들을 적절히 6개의 반구를 이용해서 이 구면 전체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면이 공면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좌표 조각에서 이제 특수한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좌표 조각 중에서 F가 방금 구면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F가 어떤 이제 미분 가능 함수인데요. 우리가 x, u, v가요. 이제 u, v, 그 다음에 f, u, v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진 형태가 이제 항상 정칙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각을 우리가 몽주 조각이라고 합니다. 예, 또 공면 중에 이제 특수한 경우로 공면이라는 것은 이제 공면의 각 점마다 그 점을 포함하는 적절한 좌표 조각을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요. 만약에 M이 특수한 경우로서 어떤 좌표 조각 하나에 의해서 M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이렇게 어떤 좌표 조각 하나의 치역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순 공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또 같이 알아볼 정리는 이제 이 공면의 방정식이 어떤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 등위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공면을 우리가 레벨 서피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G가 이제 3차원 변수가 3개인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요. 네, 정의역이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일 때 그랬을 때 이제 M이라는 집합이 G는 C라는 방정식을 포함하는 점 P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된 이런 이런 집합을 우리가 G의 등위면이라고 부릅니다. 예, 등위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정의한 공면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G로부터 만드는 미분 형식 DG가 M 위의 모든 점에서 이제 0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증명은 이제 해석하기 이제 고급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음함수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자세한 증명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여기서 DG가 0이 DG라는 것은 DG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dx 이 DG는 이렇게 정의된 1차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0이 아니라는 뜻은 이제 여기 3개 round x, round y, round z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면 그러면 DG가 0이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선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 이것이 바로 구면의 방정식인데요. 여기서 이 위의 정리를 이용해서도 그 구면이 공면이 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gxz를 z제곱이라고 하면은 dg가 2x dx, 2y dy 플러스 2z dz가 되고 구면 위에서는 그 x, y, z가 모두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2V의 모든 점은 x, y, z 중에 0이 아닌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DG가 0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주 앞으로 이제 살펴볼 예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전면인데요. 회전면이란 이제 X축, Y축이 있는데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fxy는 c라고 주어진 어떤 이제 곡선인데요. 이제 y는 항상 0보다 크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부를 텐데, 이런 곡선을 x축으로 이제 회전해서 얻은 공면을 우리가 회전면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공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회전면을 m이라고 한다면 m은 이 3차원 위의 점 중에서 f p1, p2 제곱 더하기 p3 제곱이 c가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m은 다시 써보면 gxz를 제가 fx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게 c가 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 되고요. 여기서 dg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에 z에 zf dz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먼저
일단은 f가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라운드 x, 라운드 y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고요. 또 y나 z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점의 y가 0보다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방금 정리에 의해서 이 dg가 0이 아니라고 m 위에서 0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우리가 회전면이라고 부릅니다. 회전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만약에 이 곡선이 x축과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그것이 곡면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 이 처음에 이 회전시키는 곡선을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선을 윤곽선이라고 부르는데 윤곽선을 회전시켜서 얻는 곡면을 회전면이라고 말할 텐데, 이 윤곽선이 x축과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얻은 면이 곡면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연습 문제를 참고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곡면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이어서 곡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